예, 머닝 전략, 시장의 전략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. 투자의 세계에서 필요한 덕목이 많은데요. 남과 다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상력이 중요한데요.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항상 좋은 시각을 주시는 분이죠. IM증권 이웅찬 연구위원과 시황 전략 세우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새 정부 출범하고 주식시장에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그죠? 예, 사실 몰랐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네.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새 정부에 환호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남아있는 또 기대 요인들은 어떤 걸까요? 네. 일단 정책이 대단히 강력하다는 데 있을 네. 것 같아요. 그리고 정책이 대단히 강력하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정부인 것 같습니다. 가장 네. 큰 역량이 있다는 거는 뭐 대통령 정권의 비전도 있겠습니다만 또 네. 국회를 또 이제 다수당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도 같은 쪽이면서 이제 비전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비전도 있고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게 이제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. 어떤 이제 방향으로 정책이 나가느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들은 일단 내수 부양인 것 같아요. 재정 정책을 정말 강력하게 쓰면서 내수를 강력하게 이제 끌어올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해서도요, 지금 이제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, 네. 이 역시도 외국인들이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, 여기에다가 이게, 밸류업 정책이라는 게, 이게 증시 부양 정책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있었고, 그 다음에 네. 정부가 바뀐 거잖아요. 근데 그렇죠.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시 부양에 대한 정책 방향은 이어간다라는 측면에서 또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미국 증시가 올해 약간 이제 뭐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은 했습니다만 약간 이제 주춤한 가운데 슬로우하죠.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다 좋았었잖아요. 근데 우리가 그걸 좀 못 따라가고 있다가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, 미국 외 증시의 상승세에 어느 정도 편승한 측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국내 증시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말씀하신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게 이제 복합되면서 워낙 눌려 있었던 부분이 그렇죠.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질문은 그래서 이게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. 네. 다음 하반기에 또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 건가. 우리 이웅찬 의원을 포함해서 리서치에서도 자료를 다시 점검하고 그죠. 뭐 자료들 쓰시고 이런 과정일 텐데 지수 밴드로 본다고 하면 이제 또 여름 하반기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? 일단은 일단 당장은 대통령 당선이 되시고 나서 네. 일단 증시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일단은 뭐 지수 상단을 어디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같이 그냥 뇌를 비우고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게 맞고요. 그리고 네. 일단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하지만 일단 따라가는 게 맞고 이제 네. 이쯤 와서는 슬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면 많이 온 게 아닌가. 왜냐면 어제부터 조금씩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가 그렇죠. 되잖아요. 네. 이제 그럼 슬슬 고민은 됩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제 가늠하면서 하반기 큰 그림을 그려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대내적으로는 사실 나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이 정책이 워낙 강력하고요. 부담스럽다고 한다면은 이제 올라온 주식들이 그리고 정책으로부터 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주식들이 상승 폭이 좀 이제 제한된다는 거.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정책 부양 주식이라 하더라도 이제 지배 구조가 개선되면은 이제 저 PBR 주식들이 이제 재평가가 되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. 근데 네. 저 PBR 주식이 올라오게 되면 더 이상 저 PBR 아닙니다. 그러면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. 그리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한국의 이 정책은 대단히 괜찮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아무래도 올해 4월, 5월부터 미국향 수출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도 소비가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.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의 어닝들도 좀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내적인 플러스, 대외적인 마이너스가 둘 다 있을 것 같다. 하반기는 그렇게 보고 가는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주가가 떨어질 때도요. 웬만 떨어지면 심리 얘기하다 나중에 견디다 못하면 어떤 밸류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과거의 역사적 밸류를 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뭐 PBR로 보면 0.8배 이 정도면 정말 싸다 했던 거고요. 지금도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맡기고 기대감으로 가야 되는데 좀 올랐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밸류를 좀 재보면 뭐 PR로 지금이 한 PR 이익 기준으로 하면 10배 됩니까? 위로 이제 PR 기준으로 조금 열 수 있는 룸은 얼마나 됩니까? 네. 사실은 열 수 있는 룸은 많아요. 왜냐면 11배 뭐 우리가 상단 어느 정도 11배 정도까지 생각은 많이 남아있긴 하거든요. 근데 지금 한 9배 한 중반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. 네, 이제 이익이 조금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이면 이제 점을 고려를 하면은 PR 배수가 조금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증시 상승 이제
이제 밴드라는 게 아무래도 글로벌리 금리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11배 이상 주기가 또 쉽지 않을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3천 초중반까지 초반 정도까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슬슬 부담스러워지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. 네. 뭐 좋을 때 사실은 뭐 나쁜 걱정을 해야 될까 고민이긴 하나, 네, 항상 나쁠 때 반대편을 생각해야 되고 좋을 때도 우려 요인을 봐야 되니까요.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보면서 아까 수출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좀 경계해야 될 생각할 수 있는 변수들은 어떤 것들입니까? 예,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내 요인이 나쁘진 않은데 이제 대외 요인들이 분명히 하반기에 뭐가 있을 거예요. 상반기도 상당히 문제들이 있었다가 지금 사실 최근 한 달 동안에 별 문제가 없거든요. 덮여버린 거예요. 다시 한 달이 되게 좋은 상황이고 맞아요. 또 우리가 또 4월, 5월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반기에 전혀 장담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또 그래서 대외 리스크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미국의 경제가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이라든지 중국의 수출까지도 줄어드는 상황이 됐거든요. 그리고 관세는 여튼 뭐 10% 초중반의 관세율이 부과가 됐으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소비가 줄어들 거고 어쩌면은 고용까지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하강이 그게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. 여튼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우리의 수출은 줄어들 거고 그러면 관련된 기업 이익은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7월 초가 되면은 상호관세 미국이 연장을 90일 동안 해줬잖아요. 이제 그게 만료가 되고요. 그러면은 그 만료된 것들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서 일부 국가들은 뭐 대부분의 국가는 아마 상호관세 유예를 계속 받겠습니다. 뭐 한국도 그럴 것 같죠. 네, 하지만은 일부 국가들은 또 관세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고 세 번째로는 지금 미국도 증시가 내려갔다 올라와서 다시 전고점에 가까워졌고 글로벌 증시는 사실 거의 과열 상황이에요. 그러면은 우리가 글로벌 증시의 과열을 이제서야 따라가고 있지만 걔네들이 과열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도 같이 주저앉지 않겠는가라는 그 리스크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하반기 내내 대외 쪽에 다시 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올 연말에 돼서 2025년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뭘까 섹터 뽑아보면 방산, 원전 이런 거 들어가겠죠. 그다음에 정부 정책주 들어갈 거예요. 그죠? 그렇게 보면 정책주들이 지금 강하게 불을 뿜고 있는데 여기서 정책주를 대응하는 방안들, 미리 사신 분들은 차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없는 분들은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보면서 새 정부 정책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? 네, 일단 정부 정책 관련주 저희가 당선되신 다음부터 당장 일단 이것부터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이 온 것도 사실이에요. 그렇지만은 이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이제 벌써 다 끝나가느냐면 대통령 당선되신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. 그렇죠. 아직 그 모든 여론이 지금 언론들이 전부 다 대통령의 일투족에 다 지금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아직 대통령 신정부 정책주가 끝났다고 생각은 안 되고요. 대신에 관련해서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주식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리레이팅을 한번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정책이 좋아져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종목들. 뭐 유통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이 정도까지 내수가 좋아지면 더 이상 올라갈까 부담스러운 것들. 지배구조 관련주들도 저 PBR이 재평가를 받은 마찬가지거든요. 그런 것들보다는 같은 정책주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국에 관련된 소비자 아니면은 중국의 한한령이 풀렸을 때 미디어도 올라갈 수 있는 것들. 뭐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AI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산업 투자를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조금 더 같은 정책 수혜주라 하더라도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하반기 전략 자료를 최근에 내시면서 그런 정책 관련주 얘기를 우선순위를 좀 매기셨네요. 지금 좀 언급하셨는데 그 우선순위 얘기하시는 거를 혹시 자료가 있나요? 조금만. 이게 IM에서 하반기 주도주 예상 시나리오를 잡으셨습니다. 신정부세주, 글로벌 정책주, 수출주. 이거 조금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? 일단은 글로벌 정책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원전, 조선, 방산 뭐 이런 것들이 상반기 워낙 좋았고요. 근데 이거에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밸류에이션이 약간 고무줄로 갈 수 있어요. 수주 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. 그래서 좋을 땐 뉴스로 확 좋다가 그리고 증시가 안 좋을 때 그쪽에 대피해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대안이 나오면 사실 대안주가 될 수 있거든요. 대안이 되면서 다른 대안이 부각받으면서 여기서 머니플로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. 특히 최근에 원전은 계속 좋지만 조선방산이 살짝 쉬는 모습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내 정책주에 약간은 이제 그쪽으로 약간 포커스가 몰려가면서 약간 이제 관심을 뺏겼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럼 국내 정책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? 일단 당장은 좋습니다. 일단 당장은 따라가고요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점 더 시야를 넓혀가면서
이제 한 가지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주들로 우리가 그리고 실제 정책이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수혜로 진짜로 이어질지 관련된 주식들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증시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대형 수출주를 계속 따라가야 되느냐. 왜냐면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올 때 거의 바스켓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 이런 것도 같이 따라가느냐 이런 것도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 저희 전망으로는 아무래도 하반기에 계속 수출이 좀 더 부진할 것 같고 미국의 소비가 계속 좀 더 지지부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따라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아니면은 같이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대기업 주들에서도 조금 더 지배구조의 개선 있는 쪽으로 따라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그러니까 내신 자료 저희가 정리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게 약간 그 시간의 어떤 우선순위의 배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신정보수행주, 지배구조, 정책 관련주를 따라붙어서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은 있겠지만 실적이 견조한 방산조선, 우리가 조방전이라고 이쪽이고 그 다음에 옮겨가면 수출주인데 거기까지 우선순위는 그거는 조금은 이제 밀어놓으신다는 얘기인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또 허니문 효과가 사실은 새 정부의 허니문 효과가 1년, 2년, 6개월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우리가 보통 트럼프 때도 그렇고 취임 후 100일 뭐 이런 얘기 하게 되면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하반기의 포트폴리오 전략 좀 알려주세요.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해외 증시와 한국 증시의 비중도 좀 있을 수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일정 부분은 뭐 금이나 혹은 가상화폐 같은 것도 포트에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 좀 알려주세요. 예, 저희가 상반기에 나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미국 증시가 조금 안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좀 나을 것 같은데 뭐 한국도 어느 정도 거기에 편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고 생각보다 미국 증시는 내려갔다가 회복이 좀 빨랐어요. 훨씬 컸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좀 전망보다 좀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글로벌 증시가 조금 부담이에요. 그 미국 외 증시가 미국 외 증시가 올랐다는 얘기는 한국도 거기에 같이 카테고리에 소속되는 그런 쪽인데 만약에 글로벌 리스크들이 다시 조금 부각되면은 국내 증시도 조금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만 자유로울 수는 없다. 같이 코릴레이션이 갈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경제가 내려가는 쪽이거든요. 그래서 그 둘 다 어느 정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대신에 국내 대내적으로 보면은 이 정권의 이 정책들이 워낙 강력하고 또 증시에 좋은 일들밖에 없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봐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국내 증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되 대신에 뭐 계속 뭐 3천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낮춰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 경기가 하강하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어쩔 수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경제는 조금 내려오고 그리고 증시에 대한 이런 정책들도 일단 당장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정책이라는 게 정권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정도 모멘텀이 약화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에 대해서는 하반기 초반에 일단 더 좋게 생각을 하고 점점 더 미국이 얼마나 하강할지 그 속도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연말까지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머닝전략 IM증권 이웅찬 연구위원과 함께 지금의 그런 강세 흐름들, 기대감들, 그다음에 또 있을 수 있는 변수들 살펴봤습니다. 이웅찬 위원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수 한번 확인하고 마칠게요. 네, 코스피는 2,917. 네, 자리수 이렇게 확확 바꿔가는 것도 2,600 놓고 700 놓고 고민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700, 2,700, 2,800, 2,900까지 오고 있고요. 또 오늘은 두 시장 모두 상승이긴 합니다만 조금 슬로우하죠. 그래서 차익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또 대형주 위주로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코스닥 쪽으로의 상대적인 강세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좀 오늘 나오고 있고요. 어쨌든 뭐 고민이지만 좀 행복한 고민들을 계속 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. 시장 공감10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좋은 투자 결정 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